후발주자지만 100년 넘는 역사를 따라잡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버스, 에어버스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항공업계의 신흥 강자 에어버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대한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사의 주요 구조물을 더 많이 공급하면서 항공우주산업에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0년 에어버스 A320 시리즈 성능 개선 사업 국제 입찰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회사를 제치고 샤크렛 제작사로 선정돼 지금까지 약 4,200개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샤크렛은 항공기 날개 끝에 장착돼 공기 저항을 줄이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구조물인데요. 샤크렛 제작사로 선정된 것에 이어 대한항공은 2015년 A330 네오 항공기에 샤크렛 제작 독점 공급업체로 선정됐으며 2019년부터는 에어버스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인 윙 오브 투모로우에도 참여하고 있죠. 또한 대한항공은 에어버스 A350 기종의 전후방 카고도어 800개 분량을 성공적으로 납품했고 2020년 5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와 후속 400개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카고도어는 단순한 문짝 같지만 의외로 항공기 운항 중 안정성과 직결되는 아주 복잡한 구조물로 대한항공이 모두 설계하고 개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는 물론 여러 기관 및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항공기 제작과 정비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구조물 제작은 물론 분수사업, 정비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항공산업의 선도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에어버스는 대체 뭐하는 녀석들일까요? 에어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제조업체 중 하나로 1970년에 설립된 유럽 항공우주 방문의 결과물입니다. 에어버스의 창립에 참여한 업체로는 콩코드로 유명한 항공기 제작사인 아에로스파시알, 독일의 도플라링, 스페인의 캐사, 영국의 BAC가 있습니다. 이렇듯 에어버스는 단일 국가의 기업이 아닌 국제적인 합작회사로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설립됐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업계를 독식하던 보잉과 경쟁하기 위해서였죠. 보잉과 경쟁하기 위해 탄생한 에어버스의 역사는 꾸준한 성장과 혁신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2년 에어버스는 A300 항공기를 최초로 출시해 상용 여객기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 항공기는 그동안 써온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과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써서 만든 덕에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인 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소재 덕에 A300은 성공했고 에어버스는 이후 다양한 비행기 모델을 개발해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요. 이런 에어버스의 가장 유명한 비행기 모델은 바로 대한항공이 개량하기도 한 A320 계열이죠. A320은 단일 본체와 컴퓨터 기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운항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여주는 당시로선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A320은 1987년에 최초로 도입됐고 그 이후 A319, A321, A318 등과 같은 파생형도 개발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끈 A320 계열은 여러 항공사의 주력 기종 중 하나인데요. 에어버스는 이쯤에서 만족할 법하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A380까지 출시했죠. 이 항공기는 2007년에 처음 비행했고 이후 승객들로부터 그 큰 크기 덕에 우수한 편안함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A380은 2층으로 구성된 본체와 넓은 날개를 갖추고 있어서 최대 승객 수는 850명에 달하며 이는 다른 항공기 모델과 비교했을 때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큰 숫자죠. A380은 승객을 많이 태우는 것은 물론 편안한 내부 공간까지 제공해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또한 항공사의 요구에 따라 내부를 커스텀할 수 있어서 편안한 시트, 개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넓은 통로, 승객 칸막이 등을 제공할 수 있죠. A380은 각종 생활시설을 갖춘 휴식 공간이나 바, 라운지 등도 포함할 수 있어서 나는 호텔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덩치만 보면 연료 먹는 하마일 것 같지만 첨단 엔진과 재료를 써서 연비를 높이고 탄소 배출량까지 낮춰서 연비와 친환경 모두 챙길 수 있었습니다. A380은 대륙간 횡단까지 제 집 드나들듯 할 수 있어서 국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게다가 혼잡한 공항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됐으니 그야말로 꿈의 항공기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꿈의 항공기 같았던 A380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생산
생산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항공사들이 더 작고 연비가 좋은 항공기를 선호하면서 A380의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A380은 항공산업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건 사실인데요. A380은 대형 본체, 많은 적재량, 편안한 내부 공간, 높은 연료 효율성 등의 특징으로 에어버스의 경영 전략을 대표하고 있죠. 에어버스의 경영 전략은 고객 중심과 혁신으로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항공기의 연비를 높이고 운용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버스는 친환경적인 항공기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항공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버스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제휴를 추구하는데요. 에어버스는 전 세계 고객과 협력해 지역마다 다른 요구에 맞춘 비행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집중해왔죠. 이런 경영 전략 덕에 에어버스는 국제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대한항공과도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에어버스의 영원한 라이벌 보잉은 정작 에어버스에 밀리고 있죠. 2024년 1분기 보잉의 항공기 인도량은 83기로 2023년 4분기에 157기는 물론 2023년 1분기에 130기에 비해서도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는 1분기에만 142기를 인도했고 2024년 3월 주문량만 보면 보잉은 113기인데 에어버스는 137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보잉의 주가는 1월 16일까지 33% 떨어졌는데요. 반면 같은 기간 에어버스의 주가는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잉의 시총은 144조 원으로 에어버스보다 44조 원이나 적어지며 한때 업계를 독식했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두 회사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대한항공은 보잉 대신 에어버스 항공기 33기를 구매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는 137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으로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18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대한항공은 137기의 여객기 가운데 보잉 81기, 에어버스 56기를 보유했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보잉과 에어버스 비율을 6대4로 유지해왔지만 이번 구매를 통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년 안에 그 비율이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죠. 그렇다면 두 회사 중 어느 쪽의 항공기가 더 믿을만 할까요? 두 제작사의 항공기 안전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생산 및 운항 중인 항공기 수와 사고 통계를 비교하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잉과 에어버스 두 항공사 간 수치적인 사고 발생 빈도 차이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처지고 있어도 두 제조사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크고 작은 사고 사례를 토대로 수시로 대응 교육과 비상 매뉴얼 안내 등을 진행해왔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모델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물론 최신 모델에는 과거 사고 사례에 기반한 추가 안전장치 장착도 꾸준히 해왔죠. 다만 두 제조사의 기본적인 설계와 조종 철학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버스 4세대 항공기는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기반으로 조종사의 명령을 컴퓨터가 중재합니다. 즉 자동화 장치를 중시하고 조종사의 무리한 명령은 컴퓨터가 제한하는데요. 반면 보잉은 기계적 연결과 전자식 보조를 제조 철학으로 삼고 조종사의 명령이 기계적 연결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를 유지하죠. 쉽게 말하면 조종사를 우선시해 조종사가 기체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보장하고 컴퓨터가 여기에 개입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에어버스는 운항 자동화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조종사의 명령도 제한할 수 있는 기본 설계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보잉은 조종사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증된 기계적인 기술을 우선하는 설계 및 조종 철학을 바탕으로 제작되는데요. 어느 쪽이 안전도와 신뢰성이 높은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게 학계와 현직 조종 정비사들의 공통된 견해죠. 그래서 앞으로 국밥처럼 든든한 보잉과 트렌디한 에어버스의 경쟁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공업계의 2단아 에어버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